줄게요. 자, 화석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이제 화석의 생성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단단한 부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뼈나 이빨이나 껍데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빨리 매몰될수록 좋아요. 왜? 빨리 매몰될수록 화석이 되려고 이제 그 안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는 화석화 작용, 즉 이제 화석화 작용이 뭐냐면 재결정, 치환 혹은 탄화 작용이 잘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심한 지각 변동이나 변성 작용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일어나면 당연히 화석이 안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삼엽충이 묻혀 있으면 진흙이 없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생물은 다 없어지는데, 이제 침전되면서 거기에 모양이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화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본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체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모양이 이제 약간 약간 손바닥 모양처럼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 떼니까 그게 화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치화는 규화목, 즉 이제 규질화된 나무 껍데기랑 이제 규질 성분이 이제 합쳐지면 이제 얘가 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얘가 돌이 되는 건데, 뭐 다른 거는 뭐 그게 크게 알 건 없고, 화석이 다 빠져나가고 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선캄브리아기 이제 그 화석이 없는 이유는요, 딱딱한 부분이 없어서 그래요. 그 지층이 따뜻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딱딱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그 화석이 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맞았습니다. 자, 여기로 다시 잠깐 돌아간다면, 여섯 번째가 이제 빙하코어 분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유공층 화석 분석이란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화석 연구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상 화석이죠. 그렇죠? 근데 나이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따뜻하고 많이 자라다가 겨울이 되면 딱 빽빽하게 생겨요. 왜냐면 겨울마다 한 개씩 생기는데, 만약에 겨울이 없다고 한다면 나이테는 안 생기나요? 네,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구를 쓸 때 나이테가 있는 거랑 없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있는 거. 없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나무를 사오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간격이 넓으면 여름에 많이 자란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간격이 좁잖아. 그러면은 춥고 비도 많이 안 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근데 이걸 통해서 기온이나 강수량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나무가 오래 살면 2000년까지 이제 살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면은 고생되는데 막 갑자기 나무의 그 나이테로 알 수 있다 하면 아예 틀린 거니까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리고 꽃가루 화석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기후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는데, 석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CaCO3를 이제 통해서 이제 그 기후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석순이 많이 쌓이고 안 쌓이고는, 안 쌓이면 춥고 비도 안 내린 건데, 이제 이게 바로 예전에 빙하 시기였던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제 빙하를 통해서 조금 이걸 알았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석순의 시기라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석순을 통해서 기후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나이테를 조금 더 넘어가면, 나이테가 있는 부분이 겨울인 거고, 그럼 겨울에는 잘 안 크니까 밀도가 클 거고요. 밀도가 높을 거고요. 그러면 빽빽하게 자랄 거니까 이제 여름에는 훅훅 자라는데, 이제 나이테가 있으면 밀도가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비가 온 건지 따뜻했던 건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꼭 그 석회 동굴 안으로 우리가 조금 들어가 봤다고 가정을 한다면, 석회 동굴 안에는 이제
그 밑에서 자라나는 그 석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자라나는 게 종유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붙은 게 석주라고 하고요. 근데 석순 같은 경우에는 석순은 나이 연차를 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을 통해 침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뭐 비도 많이 왔고 석회 동굴은 또 이제 뭐 지하수에서 만들어지고요. 괜찮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될 것 같고요. 빙하코어 같은 경우에는요, 얼음 기둥을 이제 우리가 빙하코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이걸 돌리면 얼음이 이제 뭐 이게 이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투명도가 달라요. 네. 무슨 말이냐면 화살표가 이제 안에 존재하는데 이 줄무늬 같은 게 생기거든요. 화살표 하나가 이제 1년을 의미하는 거고 6개월은 여름이고 6개월은 겨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겨울 내내 이 빙하 그 얼음 기둥 같은 경우에는 눈이 와서 쌓이니까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게 되면 여름에는 녹겠죠. 여름에는 좀 기후가 좀 온도가 높을 테니까 녹으면서 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투명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눈이 와서 쌓이면 투명도도 또 달라지고 압축되겠죠. 그래서 온갖 줄무늬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다 셀 수 있는 게 이제 그 빙하코어가 되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제 40만 년까지 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80만 년까지도 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년 전에는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얇게 약간 슬라이스에 쳐서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이제 빙하코어 안에 1만 년 전의 공기가 딱 담겨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과학자들은 끈기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구과학 책에서 볼 수 있는 뭐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책에는 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손수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끈기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산소 동위 원소비로 이제 그 빙하를 구하는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는 16과 18 산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16이라는 그 질량에 딱 맞게 산소가 더 많고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끓는 소리가, 예를 들어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바로 마시죠. 네. 그러면 이제 16 같은 경우에는 더 가벼우니까 더 잘 날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18 산소만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거예요. 나와버리기 때문에 약간 무게가, 우리 몸무게가 더 무거워진다. 왜? 더 무거운 걸 마셨으니까, 무거운 산소를 마셨으니까 더 우리 몸무게가 더 늘어난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6이 99개가 있고 18에 1개가 있다고 칠 때, 그 공기 안에 그렇다고 칠 때 온도가 더 높으면 더 잘 날아가겠죠. 네. 이해가십니까? 16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예를 들어서 날아간다고 치면 18은 그때 1개가 날아갈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근데 16분의 18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16산소분의 18산소를 본다고 하면 18산소의 그 영향력이 더 큽니다. 네. 다른 이런 거 볼 때는 이제 16 그 산소와 18산소의 동위 원소비를 볼 때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18산소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기 온도가 추워지면 16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18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왜? 더 무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소 동위 원소 비를 만나면, 그리고 델타라고 쓰는 거, 델타 이렇게 쓰는 거 표시합니까? 네. 델타라고 쓰는 것을 조금 습관화하시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괜찮나요? 예를 들어서 원래보다 해수면의 온도가 증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8산소가 되게 많겠죠. 네. 그러면 눈도 많이 내리니까 이제 빙하에도 얘네들이 그 18산소가 많이 내려서 산소 동위 원소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만약에 추우면 어떡합니까? 추우면 공기에도 18이 없어요. 그러면은 빙하에도 18이 없겠죠. 왜? 눈이 안 내리니까. 괜찮나요?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해양의 조개 화석에도 이제 CaCO 그 3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이 더워요. 그러면은 18이 더 적을 겁니다. 왜? 공기로 날아갔을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해양의 조개 화석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있는 친구니까 18이 공기로 날아가 버리면 얻을 수가 없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물이 추워요. 그러면은 CaCO3가 더 많습니다. 네. 왜요? 안 날아가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양 화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산소 동위 원소 B는 빙하 자료인지 해양 화석 자료 그 문제인지 좀 확인하는 게 그 문제인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빙하권은 그냥 그대로 풀면 되고 이전 교육 과정에 비해서는 지금이 훨씬 쉽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설명하자면 드라이어스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책에 있을 법한데 없네요. 드라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추운 데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드라이어스 꽃가루가 나왔다 하면은 추운 데서 나왔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나머지 이제 지질 시대에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화석 관련 이제 수업 마무리할게요.